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일 기쁨이죠. 챗GPT 돌린 거 챗GPT로 썼다는 건 모르지만 뭐 엑셀 시트로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어줘 이럽니다. 그거는 이제 뭐라 직무 예제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 그다음에 이제 본인 뭐랄까 본인 요구 사항이라든지 경험인데 여기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제가 뭐 크게 왕창 엄청난 걸 많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챗GPT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게 이제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취업 부분엔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그러면 이제 취업 부분에 활용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냐 서류 심사자나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잘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하면 제 이름은 윤호상이라고 하고요. 뭐 제 같은 사람도 TV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PD나 작가님들이 카메라 들이대면 더 이상 얼굴이 안 커진다고 해가지고 한국경제TV는 뭐 6년 동안 매주 나왔었고 거기 나오다 보니까 KBS 웬만한 프로그램 아침마당에도 나오고요. 웬만한 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횟수로는 한 300번 정도 나왔고요. 방송 이외에 이제 제가 대학생 창업 모델을 키운 애들이 있어가지고 딩고 운영하는 메이커스라는 친구들을 제가 대학생 때부터 키워가지고 지금은 정규직만 한 18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뮤지션과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버벌진트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저보다 머리 커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연예인들하고 뭐 장성규 씨랑도 방송을 했고요. 가장 친한 연예인은 이 친구랑 친합니다. 이 친구랑은 제가 마지막 방송을 2년 반 동안 같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제 이력은 저는 대우통신 인사팀 출신이고요. 제가 대우그룹을 들어가자마자 이제 대우그룹이 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는데 대우그룹을 거쳐서 중견 벤처 다니면서 한 게 90% 사람 뽑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한 30만 장 정도 본 것 같고요. 면접은 지금도 외부 공공기관의 면접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력 많은데 혹시 궁금하시면 궁금하지 않겠지만 네이버에 아마 제 이름을 치면 나오실 거고요. 나올 겁니다. 근데 네이버 규정상 책을 냈다고 작가로 등록돼 있고요. 네이버에도 유튜브 링크가 보이겠지만 이제 유튜브도 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치면 아마 제 채널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틱톡에도 아마 제가 있을 거예요. 틱톡은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상한 서울 번호로 전화 와서 틱톡이라고 하길래 제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욕하고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틱톡이 너무 오락생이라서 정보성 컨텐츠를 좀 올려놓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파트너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소통 채널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책은 한 4권 썼는데 이런 책은 절대 도움이 안 되니까 사지도 보지도 빌려보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이 옛날 책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챗GPT 이거 생각할 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챗GPT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직접 해보신 분도 있고 해보면서 자꾸 실험을 얘를 테스트를 해보신 분도 있고 근데 아예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안 하면 이제 약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좀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안 해보면 진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건 버리지 못하고 입으로 물을 뜯었잖아요. 물을 뜯으시면 그다음 내 옷에 묻고 이러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앞으로 뜯어도 안 되고 뒤로 뜯어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로봇 청소기가 주무시는 주인 아줌마 머리카락을 먹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탕수육인데 소스는 여기 있고 면을 짬뽕을 갖다 부은 겁니다. 그래서 안 느껴보시면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짬뽕 붓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제 챗GPT를 사용하는 젊은 친구들이는 여기는 취준생도 많고 오늘은 보니까 취준생보다는 이제 이걸 좀 가르치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많으신데 이제 취준생도 마찬가지로 챗GPT를 모르면 조금은 뒤떨어지는 게 있고 그다음 반대로 우리가 학생들을 취준생을 가르치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코칭을 하면서 이걸 모르면 오히려 친구들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뭐냐면 보시고 난 다음에 쓰든 말든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오늘 약간이라도 조금은 살펴보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강의 목적은 챗GPT를 잘 활용하자의 강의가 아니고 이제 챗GPT를 취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챗GPT를 더 많이 잘 쓰시고 이런 분은 너무 많으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취업에서 잘 쓰자.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뭐 다른 팁을 드리면 실제 강의안을 만드실 때는 챗GPT로 목차를 잡아두려면 다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로 챗GPT한테 목차를 잡아두려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목차는 제가 다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취업용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게 보면 자기소개서를 한번 썼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실제 자기소개서인데 일단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잘 쓴 자기소개서입니다. 엄밀히 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취준생 중에서 초보 수준에서 자기소개서를 쓴 것보다는 굉장히 잘 써진 자소서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챗GPT가 쓴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챗GPT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챗GPT 자체가 이제 글쓰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글쓰기? 근데 엄밀하게 글쓰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이런 취업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을까. 이걸 고민했던 겁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하신 거 있겠죠.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실제 보면 구글이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검색을 해서 계속 찾고 해야 되는데 얘는 직관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챗GPT는 원래는 영어가 이렇게 돼 있던데 저는 영어 약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한글이 사전 훈련 생성 변환기입니다. 그랬 따지면 사전에 훈련, 데이터를 뭐 훈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놔준 거. 이게 사전 훈련 생성 변환기인데 결국은 따지면 챗GPT가 창의적인 걸 갖다 주는 거냐? 따지면 아니고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정리해 주는 게 챗GPT입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약간씩 다르게 답변해 준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이 답변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다르게 답변한다. 그게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챗GPT가 엄밀히 와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오픈 AI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있는데 GPT가 인공지능은 그전까지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별로 없던 것이 이제 이게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챗GPT죠. 챗GPT의 가장 특징은 써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질문을 하고 추가 질문을 하면 대화체로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글로 찾아주지만 이게 말로 한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이언맨 나온 자비스랑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휴대폰 속에서 나랑 대화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 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데 그래서 보면 챗GPT를 처음 접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일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건 한번 테스트해보고 괜찮네라는 분이 계시고 근데 이걸 써보시고 에이 얘는 이거 못 찾아. 얘는 망해. 얘는 이거 아니야. 이런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보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막 하면서 에이 얘는 이거 바보야. 이거 못 찾아. 이러는데 왜냐하면 챗GPT는 영어에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AI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국사라든지 이런 건 잘 몰라요. 애들은.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데 그래서 우리도 막연하게 이걸 잡고 이건 부정적이 안 될 거야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실제 보면 취준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준생을 코칭이나 컨설팅 할 때는 아예 방향성을 못 잡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는 뭐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 내에 얘가 무한정 성장했던 겁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100만 명 확보하는데 5일 걸렸고요. 그다음에 1억 명 하는데 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얘가. 그래서 다른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이거보다도 더 빨리 됐고요. 그다음에 챗GPT가 실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통과하는 변호사 시험도 통과하고 의사 시험도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통과를 했다는 거. 통과를 하면서 근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제 챗GPT가 이렇게 가장 이슈가 된 건 이거예요. 기자들이 챗GPT를 물어를 보면서 뭐 챗GPT 이게 챗GPT야 기자 생활 몇 년도 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기자는 이제 대체가 불가능하다. 대체 확률이 1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챗GPT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기자 직업이 크게 없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여기에 대한 뉴스를 막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GPT가 더 빨리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챗GPT는 이제 아마 지금 3.5에서
4버전으로 3월 14일 날 4버전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진화해가지고 처리량도 굉장히 많아졌고 사진도 인식하는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를 좀 생각하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 꼬맹이 강아지처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꼬맹이 강아지가 아니고 큰 강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뭔가를 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면 이제 챗GPT는 기본적인 조언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취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소개를 잘 써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얘기해 줍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뭐랄까 친구들한테 초보의 취준생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조언 이외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무 타겟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직무 중심의 채용이기 때문에 직무를 타겟으로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직무 타겟이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취업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직무 타겟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 보면 주요 직무에 대해서 예전에는 항상 보면 NCS 가서 보라. 근데 NCS 가서 보면 애들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300에서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라고 그랬는데 직무를 여기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회계직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주고 있다는 거. 근데 왼쪽에는 실제 챗GPT한테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추가 질문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은 제가 쓰는 강의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챗GPT도 직무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라. 물론 네이버나 구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겠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꼬리 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직무를 타겟으로 할 때 직무를 볼 때도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챗GPT가. 그럼 친구들이 직무를 모르는 친구들이 기본적인 직무를 조금 찾아볼 때 오히려 이거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챗GPT한테 질문하고 그러면 회계 직무에서 이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해? 그러면 추가적인 직무를 또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직무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마케터 준비할 게 뭐가 필요해? 이러니까 마케터가 준비할 장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왼쪽에는 챗GPT한테 질문한 거고요. 오른쪽은 제가 쓰는 강의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한 유에 나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직무를 분석할 때 직무를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오히려 직관적으로 찾아줘라. 근데 이제 직무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한테 찾으라고 그러면 애들이 헤맵니다. 그리고 NCS를 가라 그러면 애들이 NCS 갔다가 그리고 경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부 직무들이 너무 많고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네이버에 찾아보라. 그렇게 하면 검색하다 보면 한 줄, 몇 줄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직무가 어떤 직무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 장점이 뭐야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모르는 직무 반도체에서 실제 공정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야 하면 이제 물론 전공자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만 그걸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왜? 반도체 회사에서 공정 엔지니어랑 실제 보면 현대차에서 공정 생산기술 엔지니어랑 다르거든요. 약간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이제 타겟을 가진 회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직무는 뭐냐면 타겟팅이 아니고 산업별 이제 회사별로가 아니라 품질 관리는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생산 관리는 어떤 일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산업군과 같이 묶어서 반도체에서 공정 프로세스는 어떤 일에 하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공정 프로세스도 어떤 프로세스로 되느냐? 물론 이거는 검색하면 나오겠죠. 검색하면 반도체 8대 공정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여기서 찾아줄 수 있어요. 근데 애들 보고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 애들이라고 해요. 취준생 보고 여기 취준생도 있지만 취준생 보고 항상 생산관리, 품질관리, 뭐 현대차는 플랜트 운영이라고 하는데 플랜트 운영 직무를 갈 때 그 회사 내의 공정 프로세스를 한번 그려보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그거는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애들이 못 찾아요, 실제. 근데 이제 챗GPT에서 그러면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의 공정은 어떤 순서로 돼 있어? 이러면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 반도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8대 공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정의 이해도 진짜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걸 구글에 찾아버리면 구글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만약에 찾더라도 복잡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구글에서 그러면 동일 검색어로 이미지 검색하면 이렇게 다 정리해 놨을 거야. 하는데 거기 가면 또 정리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챗GPT는 이렇게 개조식으로 잘 정리해 줍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도 산업별 직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기업은 원래는 가장 찾기 위해서는 내가 특정의 산업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제가 잡코리아나 커리어에 가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큰 기업부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챗GPT한테 로봇 관련 기업 찾아줘. 그래서 실제 한국의 로봇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 큰 데 말고 중견기업 좀 없을까? 그럼 중견기업도 찾아줍니다. 그리고 근데 요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갔어요. 그러면 기업의 채용 정보는 없어? 이러니까 없답니다. 얘는 실시간 정보는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한계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빠르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 데이터지만 더 이상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기업을 잘 몰라요, 친구들이. 그러면 기업 찾기, 나는 로봇 관련, 나는 반도체 장비 이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물론 굉장히 작년에 설립한 기업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나오고. 근데 작년에 설립한 기업이 큰 기업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을 찾는 목표 기업을 찾기 위해서 그럼 나는 은밀라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특정 산업군에 가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걸 찾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업을 그럼 목표 기업을 찾아가지고 은밀히 와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친구들한테 자꾸 이렇게 엑셀 시트로 자기의 목표 기업을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GPT와 관계없지만 추천하는 거는 엑셀로 시트를 3개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는 내 꿈의 직장, 두 번째는 보험료, 아니 반드시 도전해야 직장, 세 번째로 보험료 이렇게 해서 목표를 좀 만들어 주신 게 좋아요. 왜? 친구들은 채용 공고 보고 그때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본인이 어떤 기업을 가고 싶은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채용 공고에 나를 맞추면 친구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제로 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이제 뭐냐면 예전하고 다르게 뭐랄까 기업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예전에는 엄밀히 말해서 예전에도 묻긴 물었는데 예전에 묻는 방향성과 지금에 묻는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아느냐, 우리 기업의 장점이 뭐냐 이걸 물었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코레일에 대해서 아는 거 다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면 친구들이 다 잘합니다. 다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반대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코레일의 단점이 뭐냐고. 코레일을 이용해 보셨는데 혹시 불편한 거 없었냐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와보셨냐고. 불편한 거 없냐고. 이런 거 자꾸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면 얘는 챗GPT는 기업은 찾아주느냐. 기업을 찾아주긴 찾아준다. 제가 이거는 코레일에서 장점, 단점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일단 찾아주고요. 단점도 나름의 찾아줬습니다. 단점. 그리고 이제 이거 큰 의미는 없지만 친구들이 자꾸 이거 하던데 스와트 분석. 그리고 코레일의 스와트 분석 한번 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찾아줍니다. 단, 이 기회 위험 요인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환경적인 요소죠.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 2021년 데이터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기업 요인.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기업은 이 기회 위험 요인은 실시간 최근의 이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단 기업을 이해하는 정도에서는 요거는 괜찮겠죠. 전체적인 기업이 이제 뭐냐면 시간적인 거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의 환경적인 면에서 보는 거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 오뚜기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뚜기의 경쟁사가 어떤 회사가 있어? 라고 하니까 오뚜기의 경쟁사는 이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추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오뚜기 경쟁사와 상호 비교 분석해줘. 원래는 이게 이제 약간 뭐 엑셀 시트로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어줘 이런 것도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실현은 안 되고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각 경쟁사와의 비교를 해줘. 그러면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매출.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입니다. 시장 매출, 시장률 매출. 그 다음에 장점, 강점, 약점 이런 걸 다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런 거 약점이라든지 강점은 쓸만하겠죠. 아직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제가 이게 코레일의 원래 면접 자소서 질문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이라든지
뭐 한전, 그다음에 현대차 일부, 여기는 이렇게 단점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자소서에 적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점을 아예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단점을 이만큼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한번 돌라. 그러니까 각각의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 아이디어를 줍니다. 근데 이제 좀 막연하긴 막연합니다. 막연하긴 막연한데, 근데 이거는 웃기는 것은 이 4번 항목 있죠. 코레일 충전 포트, 그다음에 요 얘기는 지금 요즘에 요번에 코레일 지원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충전 포트가 충전기에 충전하는 쪽이 지금 다 없다. 그래서 충전을 느리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려면 차를 바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애들 친구랑 얘기하는 거랑 엄밀해서 GPT가 생각하는 거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구체성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좋아, 그러면 발권에 관소한데, 발권에 관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다 한번 얘기해 줘. 이랬더만 얘가 다 얘기해 줍니다. 모바일 발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예 타겟팅을 찍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회사의 단점, 개선사항, 발권에 이런 것들은 전체 고객보다는 실제 하나의 타겟을 찍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고령층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전화할 겁니다, 이렇게. 나름의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줍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하고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거나 여기서 이제 발권의 간소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넣는다면 이 굉장히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된 중대재해처벌법. 코레일도 가장 이슈가 지금은 안전사고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모든 공사, 현장 작업자가 있는 현장 작업자가 있는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건설, 자동차 이런 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면접 질문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듣고 면접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자꾸 묻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 교육도 다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다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교육도 다 하고 있는데, 더 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은 또 없을까? 하니까 얘가 이렇게 찾아줍니다. 게임화, 역할극, 시각자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각자료는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고요. 근데 게임화라든지 역할극은 나름의 안전교육의 방법에서는 나름의 의미 있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전교육 자체가 엄밀히 말해서 대부분이 안전교육이 파워포인트로 그냥 보여주는 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 난 사례만 전파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그래서 원래 챗GPT가 약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이디어까지, 그러니까 창의적인 글쓰기가 약간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놀라고 이제 글쓰기가 놀라고 작사가들도 놀라고 이런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창의적인 것들을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 때는 창의적인 거는 도저히 뭐랄까 AI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단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단점 개선 사항은 챗GPT는 아직까지 2021년 9월 그리고 12월까지의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 단점이나 개선 아이디어 이슈들은 가장 뭐냐, 최근 데이터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쓰기는 애매하다. 단 기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기업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기업 분석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이걸로 통해서 하게끔 하는 건 괜찮아요. 왜? 그 기업이 어떤 기업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 이런 데는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 회사 분석이라든지 목표 기업이라든지 회사 분석에서는 챗GPT를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냐면 직접 가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 그래서 자꾸 B2C 기업은 자꾸 직접 가보고 몸으로 느끼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이게 단점을 아주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기업은.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한 거는 그러면 야, 뭐 충전기를 모두 그거 자석마다 다 하려면 기차를 바꿔야 돼. 기차를 바꾸려면 코레일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충전 직접 몸으로 한번 느껴보면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제가
답을 줬죠. 친구들 얘기 못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충전 포트가 있어요. 근데 KTX 기준으로 한다면 밑에 콘센트가 있고 2개의 USB를 꽂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둥 좌석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기 좌석 앉은 친구가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3개나 꼽으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위에다 스티커 붙이자. 이거는 공용이다. 그리고 케이블을 빌려주자. 케이블이 짧기 때문에 못하는데 긴 케이블을 빌리면 서로 지장 안 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B2C 모델은 자꾸 가보는 것들을 추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챗GPT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게끔 해주신다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파급 효과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하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챗GPT 이외에 구글 알림이를 자꾸 활용하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구글 알림에 이렇게 키워드를 등록하면 이걸 자연스럽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챗GPT는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최근의 이슈라든지 이걸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알림이는 뭐랄까 이 검색 키워드는 수백 개, 수천 개 등록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특성 있죠. 신상 틀기, 첫사랑 찾기 좋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랄까 유료 데이터도 가끔씩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업 분석이 아니더라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 분석이 기본적인 거하고 구글 알림을 통해서 이슈적인 걸 동시에 묶는다면 이거는 또 다른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서류전의 특성을 알겠지만 자기소개서는 엄밀히 와서 붙이는 전형이 아니고 떨어뜨리는 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는 글쓰기로 접근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글쓰기로 인지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보면 일단은 챗GPT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꼭 챗GPT가 아니고 빙도 있고요. 바드도 있고 있는데 바드는 이제 일찍 공개되다가 망했어요. 망하고 지금 다시 보완하고 있는데 빙도 있습니다. 빙에서도 똑같이 빙 AI도 자소서를 쓰는데 빙 AI는 윤리적인 게 좀 강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그러면 아마 여기 노란색처럼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자기소개서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글쓰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빙이랑 챗GPT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빙 그것도 말고 또 다른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2개를 동시에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챗GPT는 자소서를 써달라고 그러면 써줍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빙은 안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나랑 써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스토리 이런 글을 써달라고 하면 빙을 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서 그래서 실제 보면 미국에서는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라는 거 미국에서는 자소서를 썼는 것들을 챗GPT로 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그래서 뭐 대부분은 약간 수정하는 정도로 냈는데 실제 보면 굉장히 높은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능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챗GPT한테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챗GPT는 이것도 이제 역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뽑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 면접관이면 답변을 이런 식으로 역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인사 담당자로 생각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뽑힐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적어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미국식이기 때문에 레터 형식입니다. 레터 형식. 그래서 인사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뭐랄까 글로 본다면 잘 썼는 건데 실제 평가를 하려면 이건 좀 애매해요. 평가를 하려면 왜냐하면 이게 구체성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냥 최신 기술,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팀워크를 중요하는 이러니까 여기서는 좀 애매해요. 그러면 여기 질문을 다르게 구체적인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구체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걸 조금 더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의 단점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격의 단점을 어떻게 적을까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적으세요. 그죠? 그죠? 솔직하게 적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성격의 단점 얘기할 때 솔직하게 적어라. 장점 같은 단점 이런 거 적지 마라. 이렇게. 왜? 기업은 단점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단점을 잘하는지 쿨하게 인정하는지 이거 보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결점을 강조하지 마라. 제가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할 때는 경험이나 이런 거 설명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선하는 방법.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 보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에 집중하면 작은 일을 놓치는 단점인데 이걸 자기소개 단점으로 한번 적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일을 작은 일을 놓치는 거는 제가 2004년에 친구들한테 쓰자는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써줍니다. 이렇게. 일을 세부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가 뭐랄까 단점만 쓰니까 써달라고 하니까 얘는 진짜 한글로 단점만 써줍니다. 근데 약간의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개선의 노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함께 포함해서 적어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점을 적는 친구들한테는 만약에 성격의 단점을 적으라면 본인의 단점을 적고 그걸 개선하는 친구들은 단점을 찾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데 이제 단점도 이런 게 있겠죠. 직무랑 내가 단점인데 이게 회계 단점에 회계 분야에서 쓰면 되는 단점이야 이런 것도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원 동기를 제가 현대차에 지원한 동기를 한번 적어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도 적어줬는데 다 막연합니다. 근데 이제 맥락은 잡습니다. 생산 분야의 경력을 쌓고 제가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제 여기가 이거 질문이 아니고 질문은 이제 내가 이러이런 경험 있고 뭐랄까 생산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있고 그다음에 이러이런 공부했고 이런 걸 미리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원 동기 적어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생산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월 했고 그다음에 이러이런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러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걸 지원 동기로 써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간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각각의 그래서 경력을 쌓아서 그게 어떻게 이어진다.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 뭐랄까 본인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경험인데 여기는 이제 방향성은 좋은데 여기도 구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만의 장점이 먼저 언급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더 자동차 현장 경험 6개월, 기계공학 전공, 기계기사 자격증, 학생의 활동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적어줄 수 있니? 이거 지원 동기를 아까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질문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관심을 가졌고요. 6개월 인턴십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통해서 생산, 공정, 기계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생산량의 효율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의 경험이 들어가면 약간씩 구체화가 됩니다. 단 이것도 이제 초보의 취준생이 적는 것보다는 나아요. 나은데 그렇다고 합격할 수 있다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원 동기라면 나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동기는 이제 전체적인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도 관계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학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항목에 또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으면 요약하는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정에 맞춰서 적어도 이렇게 했어요.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제조 공정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감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자소서는 처음에는 구체성이 아예 없던 것이 약간씩 구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질문이 아니고 계속 질문을 추가적인 자기 얘기를 넣고 요구 방향을 넣고 이러면 자꾸 구체적이 됩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초보 아예 글을 못 쓰는 특히 이제 공대 친구들은 아예 글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의 접근성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본인이 본인 것만으로 약간씩 바꾸고 표현을 바꾼다면 굉장히 잘 쓴 자소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K 자소서는 보신 분 알 건데, SK 자소서는 굉장히 깁니다, 질문이. 왜냐하면 SK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뭐랄까, 느낌, 감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는 오히려 본인의 노력 행동이 중심인데, 그게 이제 SK 자소서입니다. 자소서를 아예 제가 이런 주제로 한번 써줘 이랬더만 이렇게 적어줍니다. 근데 이제 SK 자소서는 친구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방향이 본인의 성적한 목표 수립 과정 이렇게 다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각 적어서 모아줘야 되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안 적고 다른 거 적은 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넣어주니까 아예 그 질문별로 그 단계별로 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IT 쪽을 할 거야. 그래서 이랬더니 IT 쪽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근데 약간 구체성은 또 없습니다. 항상 구체성은 약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질문을 하다 보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아예 제가 조별 과제 리더 경험을 자소서로 바꿔줘라는 첫 질문을 줬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노력행동 중심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하니까 이렇게 노력행동 중으로 풀어줍니다. 근데 이제 노력행동도 약간은 추상적입니다. 여기서도 추상적인데 이걸 가지고 본인이 방법론이라든지 도구적인 부분을 넣는다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기업에서는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은 상황이나 과정, 생각, 결과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항상 지원자의 노력 행동을 봅니다. 왜? 지원자가 과거 경험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 들어와서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얘가 영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경험이나 이쪽으로 가시는데, 그래서 노력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예 이제 좋아하는 거 있죠. 스타 기법.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스타 기법. 이거 스타 기법은 원래 미국의 MBA의 글쓰기 이제 지원할 때 스타 기법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스타 기법으로 바꿔줘 하면 얘는 바꿔줍니다. 실제 미국식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스타 기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타 기법이 너무 공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는 쓰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스타 기법을 쓰는 것보다는 본인의 노력 행동을 여러 개 쓰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스타 기법을 바꿔준다, 실제. 그래서 상황이 어떻고, 그럼 이걸 이제 문장을 이어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추천하는 거는 뭐 액션, 노력 행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더 다양한 방안으로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제가 원하는 방향도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예 그랬습니다. 노력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적어줄 수 있니? 라고 하니까 이 앞쪽에는 아까는 이렇게 노력 행동이 한두 줄로 돼 있었죠. 그걸 다시 이렇게 세분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처음 해봤던 그겁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게 노력 행동은 여기서는 구체적인 방법론 도구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더 구체적입니다. 실제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엑셀로 그다음 SPSS 프로그램 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 상에서 워드 PPT를 활용해서 어떻게 했다. 방법론이 구체적인 게 나온다는 거. 물론 이것도 덜 구체적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팀원들을 원활하게 위해서 실제 슬랙, 구글 드라이브 등의 협업형을 사용했다. 실제 이런 구체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황 설명이라든지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항상 노력 행동 중심으로 약간 바꾸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소 쓸 때 제가 이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아예 정리해서 이렇게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력 행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에서 노력 행동을 많이 얘기를 한다면 약간은 그렇게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의 의미를 있고요. 그다음 면접은 어떻게 활용할까? 면접에서도 아예 질문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 입장이라면, 그리고 친구들을 코칭할 입장이라면 이 질문을 검색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개발자, 지금은 개발자라고 했지만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그다음에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실제 뽑아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걸 제가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문이 나왔잖아요. 객체지향 프로그램과 함수형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뭐냐? 답을 알려줘. 이러니까 여기 답을 해줍니다. 이거는 일단은 한글로는 안 바꿨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앱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질문도 도출하고 예상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거는 이제 뭐랄까 직무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예상 답변이 나오겠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성적인 질문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직무적인 거나 전문성에 대한 것들의 답변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친구들이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네이버나 구글을 열심히 검색하겠죠. 그럼 검색하다가 또 딴 데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삼성전자 면접 질문 찾아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다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출 질문들은 다 짜집기 자료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도출할 수 있고 질문을 도출한 걸 실제 각각의 아예 제가 면접관이라면 대졸 신입사원 지원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배분하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왜 챗GPT가 네가 면접관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얘가 그냥 이 문구가 없을 때랑 이 문구가 있을 때는 질문을 다르게 찾아줍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문구와 역할을 배분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이죠. 가장 어려웠던. 이것도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1차원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1차원적으로 답변하는, 물론 이렇게 답변하면 조금 안 되지만, 근데 이런 상황 면접의 질문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아예 내가 답변을 못하는 질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넣어보면 약간의 방향성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그대로 외우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거 답변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많은 분이 표절 아니냐고. 뭐가 표절입니까? 표절은 아니죠. 엄밀해서 구글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외워서 답변하는 게 표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책에서 열심히 보고 그걸 외워서 하는 게 표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절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답변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약간씩 다르게 찾아준다는 것도 나름의 의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예 직장 동료와 비리를 저지른 거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상황 면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계별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물론 제가 하는 100점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보 답변보다는 굉장히 낫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전공이라든지 직무의 연결고리, 이걸 친구들이 거의 못 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전공, 배운 전공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 우리 회사의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것 같습니까? 이걸 면접에서 질문하면 애들이 기계공학을 전반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예 질문해 봤어요. 전기 전공으로 한국전력의 송배전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풀어줍니다. 첫째, 전기 시스템의 이해를 이런 방식, 발전에 대한 내 지식을 이렇게, 전기 안전 관행을 이렇게. 굉장히 잘 풀었습니다. 구체적이에요. 원래는 이 질문을 아까 했던 거는 구체성에서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할 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 그럼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제가 놀랐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왜? 친구들은 전공도 포괄적으로 알고 직무도 포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할까, 어떤 기회할 거야 이러면 답변을 거의 못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면접에서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챗GPT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드라마 한 장면입니다. 일명 김치 싸대기라고 해서 막장이 아니고 개막장이라고 욕했던 드라마 한 장면인데, 근데 시청률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개막장이 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움짤의 주인공은 김치가 아니고 저 프린터라는 거. 프린터가 자기 방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김치가 날아가면 프린터는 재빨리 A4지를 뱉으면서 자기 몸에 김치가 안 먹게끔 막고 있다는 거. 맞죠? 이게 실제 방송 장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김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챗GPT를 대하는 그거일지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계속 꼼꼼하게 추가적으로 한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리고 2021년 데이터지만 어느 순간은 최신 데이터까지 갈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 빠르게 진행하잖아요. 지금 3.5 버전이 12월 달에 나왔는데 4.0 버전이 3월 14일에 나왔습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찌질이 캐릭터로 하는데 와세다 대학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저씨도 있어요. 우리나라 비슷한 아저씨. 직업이 뭔지 모르시죠? 대부분은 직업을 백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페이지에 직업이 나왔었습니다. 뭐냐? 회사원으로. 근데 이제 평범한 회사원은 백수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둘리스 들어가면 둘리는 북극의 빙하에 얼어요. 그게 유명이 돼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한강변을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간 집이 이 아저씨죠. 그리고 이 아저씨는 한강변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마당이 꽤 넓죠. 그리고 1층에 방이 꽤 많습니다. 이상한 애들이 와서 다 삽니다. 근데 이 아저씨들이 여기 사고 치면 다 합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해서는 백수는 아니고요. 한강변에 단독주택 마당이 걸고 방이 그 정도라면 집값 떨어져도 20억에서 50억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챗GPT가 과연 어떤 활용성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또 약간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데 챗GPT가 튜닝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튜닝 테스트란 건 이게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근데 챗GPT가 통과했답니다. 실제. 이게 이제 샘 알트만이 뭐냐면 오픈 AI CEO거든요. 그래서 넌지시 우리 챗GPT는 튜닝 테스트를 테스트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챗GPT가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실제.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면 이제 좀 애매해진다는 거. 그래서 챗GPT 때문에 지금은 기업이 이걸 기사가 굉장히 골머리 앓는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골머리 안 앓습니다. 기업은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 입장에서는 챗GPT 돌린 거 챗GPT를 썼다는 건 모르지만 일단은 챗GPT를 돌린 게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챗GPT를 가지고 그냥 내는 건 아니고 본인만의 이제 다시 가공을 한다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업은 별로 아직까지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거 써봐. 왜? 기업은 이미 면접에서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면 이게 있어요. 이제 이게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사람과 비슷해지면 호감도가 가다가 사람들과 아예 비슷해져 버리면 다시 굉장히 싫어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아직까지 요 위에 정도. 근데 이렇게 되면 기업이 반대로 느낄 수도 있어요. 호감도를 극하면서 그래서 그래 되면 취업 경쟁률이 예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머리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쓸 거냐면 예전에는 한 군데 두 군데 자소서 쓰기가 힘들어 가지고 못 냅니다. 애들이. 쓰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 군데 낼 수 있습니다. 왜? 머리 좋은 친구들은 이러겠죠.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의 자소서는 꼼꼼하게 적는 거고 나머지는 챗GPT 돌려서 그냥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이렇게 할 건지 잘 안 하는 게 많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웃기게 이거 그림은 이게 빙에서 만든 겁니다. 빙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그림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높아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경쟁률은 높아지고 그러면 다른 건 변화 없을까? 공채의 종말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공채의 종말이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 공채의 종말 얘기할 때 제가 공채의 종말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했거든요. 공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공채의 종말 그러면 이제 챗GPT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 없어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기업은 그대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볼 거냐? 면접에서 그럴 겁니다. 자소서 심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면접관이 오히려 더 보고 더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따지면 이제 큰 변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자소서의 종말은 안 올 거예요. 그냥 계속 쓸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스펙이 다시 회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소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스펙이 다시 더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원래 기업은 스펙 채용했다가 스토리 중심으로 갔다가 다시 스펙했다가 이렇게 곡선을 그립니다. 왜 이렇게 뽑아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렇게. 근데 자소서가 변별력이 챗GPT로 통해서 들어가 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지면 스펙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예상이죠. 예상이기 때문에 스펙이 오히려 더 중요한 정량 평가가 더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약간은 있다. 그래서 그럴 거야. 그다음에 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이 친구들의 자소서를 코칭해주고 이런 시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해주고 이런 거. 왜? 친구들이 챗GPT 돌려가지고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챗GPT보다 못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장의 변화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치나 컨설턴트의 입장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됩니다. 챗GPT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좀 건드려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본인들의 전문성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약간 더 필요하다는 거. 그런 시장의 변화는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조금 더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준비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인식을 잘해요. 여기는 산인데 밑에는 강, 호수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강, 호수가 아니고 사막의 연이 볼 수 있는 모래벽에 햇빛이 비친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고정관념이 있어요. 챗GPT 활용에 큰 의미는 없다. 그거 쓰면 떨어진다. 아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처럼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마이크 약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챗GPT에 주의할 거는 사기주의보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와디즈에서 펀딩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친구인데 5억 벌었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근데 이건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과장 광고를 좀 해가지고 와디스에서 막 그거 제재도 가고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5억 펀딩했습니다. 고대 친구인데 실리콘밸리를
연수장관 갔다 왔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쓰는 수익 모델이라고 막 얘기하고.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유튜브에 다 나오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앱. 챗GPT는 공식 앱이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챗GPT를 가지고 앱에서 개인정보를 빼가서 사기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앱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챗GPT는 프롬프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인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이기 때문에 한 번 질문에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꾸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외부에 돌아다니는 이제 프롬프트의 뭐랄까 예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취업용에 하나도 쓸 게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라 직무 예제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 비즈니스 예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 업무적으로는 의미 있지만 우리 자소서나 면접에서 취업에서 쓸 수 있는 프롬프트는 없다는 거. 그걸 쓰면 안 된다고 또. 취업에서는 엄밀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질문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는데 여러 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게 이겁니다. 프롬프트 진이라고 해가지고 크롬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챗GPT가 아직까지는 우리 한글로 질문해도 한글로 답변해 줍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글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프롬프트 진이는 뭐냐면 이 한글로 밑에다 질문하면 얘가 영어로 다시 바꿔서 질문을 주고 다시 영어로 답변을 찾아서 다시 한글로 번역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할 때보다 더 많은 내용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프롬프트 진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들 많습니다. 뭐 PDF로 만들어주는 파일 앱도 있고 다양한 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진이는 제가 직접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문이 밑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코드나 이런 데서 챗GPT에 대해서 활용도가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우리 취업용 활용도는 아니고요. 챗GPT를 다른 항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하는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디스코드에 챗GPT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경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의 소재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자소서 쓰기 전에 경험 정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전지 붙여놓고 경험 정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4지나 노트북이나 패드로 정리하면 정리할 때만 정리하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험을 찾기 위해서 전지를 집에 붙여놓고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하라고 해야 됩니다. 내 얘기가 있어야지 질문하고 거기서 구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내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이거는 경험 정리는 별도로 하라고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전지입니다. 방에 붙여놓고 2장 붙여놓고 계속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자소서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면접이 됩니다. 근데 이걸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4-5개 경우로 돌려막기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하게 되고 컨텐츠를 좀 가지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려준 대로 하는 게 과연 챗GPT를 그대로 쓰는 게 맞느냐. 근데 챗GPT가 이게 있습니다. 마치 사람인 양 확인 안 된 걸 자기가 확신해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환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는 양 다 답변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있었죠. 그 거짓말을 완벽하게 합니다. 얘들은.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차 크로스 체크는 필요합니다. 실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세종대왕과 맥북 프로 사건입니다. 이거. 근데 챗GPT가 실제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대요. 진짜 사실처럼 찾아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이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적으로 믿지는 못한다는 거. 그래서 본인들이 약간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답은 없다. 얘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만의 이야기, 본인만의 걸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이 전혀 없는 거다. 그다음에 실제 이제 현대차 모빌리티 기술직, 기술 인원, 모빌리티 기술 인원이 생산직이었습니다. 생산직. 이번에 생산직 거의 10몇만 명 지원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챗GPT로 돌린 겁니다. 실제. 돌렸는데 제가 알기로 챗GPT로 그냥 돌려서 수정 안 하고 쓴 친구 제 주변에도 많았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근데 이걸 돌려서 그 구체성을 본인의 경험이나 이걸 연결한다면 나름의 의미는 있다는 거. 그래서 챗GPT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돌리고 나서 본인 얘기, 본인 걸 적어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본인의 얘기, 본인의 스토리로 다 바꾸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게 필수적이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예 못 쓰는 친구들한테 자소서나 면접 접근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왜? 검색하라면 하루 종일 검색하고 딴 데가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챗GPT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결론입니다. 그래 따지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챗GPT는 창의성이라는 거. 그래서 창의적인 관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만의 창의성, 본인만의 논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얘는 좀 이상하죠. 당근을 영어로 쓰시고 슈어는 좀 이상하죠.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립시다. 삼성카드. 할머니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찾아야 된다는 거. 아, 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거의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 얘기가 있어야 되고 본인만의 스토리, 본인만의 경험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의 본인만의 노력 행동 자체에서도 다른 지원자들이 하지 않았던 노력 행동이 약간 들어가야 된다는 이게 가장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구로 이용해서 본인의 스토리로 바꿔가는 거에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 계정이니까 나중에 한번 페북 하다 보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인데 원래 2009년부터 있던 채널인데 제가 화면에 제 얼굴 나오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최근에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저는 구독, 알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항상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로 돈 벌 건 아니니까 나중에 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치거나 인사팀 직설 찾으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온라인 무료 자격증 사이트를 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온라인으로 무료로 하는 자격증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창한 거 알려드리지도 못해가지고 죄송할 것 따름이고요. 전반적으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연락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인사팀 치면 제 개인 계정이고요. 아마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나올 겁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아마 심야 시간에 검색하다가 인물 등록 사진 보고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검색하시고요. 이 위에 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단 새벽 2, 3시에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피하시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시네요. 써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